오늘 소개할 스토리는 68세 오정연이 10년 전 남편 사망 후 혼자 살며 매일 아침 산책에서 70일 새박성준을 만나 커피를 챙겨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와 가까워졌지만 2개월 후 저녁 편의점에서 중학교 동창이자 40년 전 첫사랑인 김대호와 우연히 재회해 자주 만나게 됐고 같은 날 두 남자가 동시에 고백하며 성준은 섬세함으로 대호는 오래된 정으로 경쟁했으나 비 오는 날 발목을 다쳤을 때 두 남자가 서로 밀치며 싸워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 후 3개월 후 성준을 선택하고 대호는 좋은 친구로 남기며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오정연의 68세에 찾아온 두 남자의 고백과 진심 어린 선택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정연이에요. 올해 68살이에요. 서울 성북구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10년 동안요. 10년 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거든요. 남편 이름은 김영호였어요. 70살이었어요. 결혼한 지 40년이었어요. 저는 28배 결혼했어요. 남편은 30이었고요. 행복한 부부였어요. 아이는 하나예요. 아들이요. 이름은 준수예요. 올해 39살이에요. 결혼했어요. 3년 전에요. 며느리 이름은 소영이에요. 35살이에요. 손주는 하나예요. 남자아이요. 이름은 민준이에요. 4살이에요. 귀여워요. 준수는 회사 다녀요. 제조업 회사요. 소영이는 전업주부예요. 인천에 살아요. 저는 평생 주부였어요. 아이 키우고요. 남편 뒷바라지 했어요. 남편은 건설회사 다녔어요. 현장 관리자였죠. 40년 동안 일했어요. 12년 전에 은퇴했어요. 그리고 2년을 더 살았어요. 하지만 10년 전에요. 세상을 떠났어요. 심장마비였어요. 갑자기요. 남편이 떠난 후요.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 남았거든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요.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처음 1년은요. 매일 울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옆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밥을 해도요. 혼자 먹어야 했어요. 저녁에 텔레비전을 봐도요. 혼자였어요. 외로웠어요. 정말 외로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요.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혼자 사는 것에요. 매일 똑같은 일상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요. 혼자 밥 먹고요. 텔레비전 보고요. 낮잠 자고요. 저녁 먹고요. 또 텔레비전 보다가요. 자는 거예요. 그렇게 10년을 살았어요. 준수가 걱정했어요. 엄마, 우리랑 같이 살아라고 제안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혼자 괜찮아 라고 거절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라고 소영이가 물었습니다. 응. 걱정 마. 엄마 잘 살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은요. 가끔 외로웠어요. 특히 저녁 시간이요. 남편이랑 함께 차 마시던 시간이요. 이제는 혼자 마셔야 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준수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지내던 중이었어요. 6개월 전이었어요.
준수가 전화했어요. 엄마, 산책이라도 다녀. 집에만 있지 말고 라고 말했습니다. 알았어. 해볼게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부터요. 산책을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6시요. 집 근처 공원으로 갔어요. 처음엔 혼자 걸었어요. 조용했어요. 사람들도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을 걸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공원을 걷고 있었어요. 벤치가 있었어요. 앉아서 쉬었어요. 잠시 후요.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7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키는 170cm 정도요. 백발이었지만 단정했어요. 흰색 모자를 쓰고 있었고요. 회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어요. 남자가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요즘 매일 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도 매일 와요. 산책하러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박성준이라고 합니다 라고 자기소개했습니다. 아, 저는 오정연이에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반가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성준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부드러운 미소였어요. 그럼 저는 계속 걸을게요. 또 봬요 라고 인사하고 갔습니다. 네. 또 봬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이었어요. 역시 아침 6시요. 공원으로 갔어요. 성준 씨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그분이시죠? 라고 인사했습니다. 네. 맞아요. 정연 씨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앉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앉았어요. 오늘도 산책 오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매일 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건강 챙기시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야죠. 나이가 있으니까요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참을 얘기했어요. 성준 씨는 71세였어요. 6년 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대요. 저랑 비슷했어요. 혼자 살고 있대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미국에 산대요. 1년에 한 번 정도 본대요. 외로우시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익숙해요. 6년 살았으니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10년째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10년. 오래 사셨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네. 어쩔 수 없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1시간쯤 얘기했어요. 편했어요. 성준 씨는 조용했지만요. 따뜻했어요. 말투도 부드러웠고요. 그날 이후로요. 매일 만났어요. 아침 6시요. 공원 벤치에서요. 함께 앉아서요. 얘기했어요. 과거 이야기도 하고요. 일상 이야기도 했어요. 편했어요. 정말 편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성준 씨가 커피를 들고 왔어요. 2잔이요. 정연 씨, 커피 좋아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좋아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집에서 타왔어요. 드세요 라고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라고 받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요. 얘기했어요. 맛있었어요. 성준 씨가 정성껏 탄 커피였어요. 다음 날도요. 커피를 들고 왔어요. 그 다음 날도요. 매일 들고 왔어요. 감사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성준 씨가 물었어요. 정연 씨, 무릎은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무릎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네. 어제 걸으실 때 좀 불편해 보이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 조금 아파요. 나이가 드니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병원은 가보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직요.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병원 가보세요. 무릎은 중요해요. 라고 걱정했습니다. 알겠어요. 고마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성준 씨는 저를 정말 세심하게 챙겼어요. 작은 것도 신경 썼어요. 고마웠어요. 2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저녁이었어요. 장을 보러 편의점에 갔어요. 집 근처 작은 편의점이요. 물건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정연. 누나. 라고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6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키는 165cm 정도요. 얼굴이 낯익었어요. 누구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자가 웃었어요. 나야. 대호. 김대호라고 말했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대호? 라고 되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기억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기억났어요. 김대호요. 제 중학교 동창이었어요. 2학년 선배였고요. 그리고요. 제 첫사랑이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요. 대호는 1학년 선배였어요. 같은 동네에 살았거든요. 자주 마주쳤어요. 대호가 먼저 저를 좋아했어요. 편지를 줬어요. 정연아, 너를 좋아해. 그런 내용이었어요. 저도 대호를 좋아했어요. 답장을 썼어요. 나도 좋아해. 그렇게 1년을 만났어요. 손 한번 잡아보지 못하고요. 편지만 주고받았어요. 순수했죠. 하지만요. 고등학교 진학하면서요. 멀어졌어요. 서로 다른 학교로 갔거든요. 그리고 연락이 끊겼어요. 40년이 지났어요.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지금 제 앞에 서 있었어요. 대호가요. 대호야. 정말 오랜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40년 만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여기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저도 이 동네 살아요. 3년 전에 이사 왔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랬구나 라고 대답했습니다. 누나는 여기 살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응. 10년째 살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그동안 이 동네에서요. 서로 모르고 살았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게. 신기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혼은?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애썼어. 근데 10년 전에 남편이 세상 떠났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힘드셨겠어요 라고 위로했습니다. 이제 익숙해. 대호는? 라고 물었습니다. 저도요. 5년 전에 아내가 세상 떠났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둘 다 혼자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게 라고 대답했습니다. 한참을 서서 얘기했어요. 40년 동안의 이야기를요. 대호는 결혼해서요. 부산에서 살았대요. 회사를 다녔고요. 아내가 5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대요. 그 후 서울로 올라왔대요. 자녀는 없대요. 외롭게 혼자 살고 있대요. 안타까웠어요. 누나, 우리 연락처 교환해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좋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번호를 교환했어요. 자주 연락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연락해 라고 대답했습니다. 헤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면서요. 기분이 묘했어요. 40년 만에 대호를, 첫사랑을 설렜어요. 조금요. 다음 날이었어요. 대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누나, 어제 만나서 정말 반가웠어요. 오늘 날씨 좋은데요. 산책 갈래요?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답장했어요. 좋아. 몇 시에 어디서 만날까? 오후 3시요. 공원 입구에서요. 알았어. 오후 3시가 됐어요. 공원 입구로 갔어요. 대호가 먼저 와 있었어요. 손을 흔들었어요. 다가갔어요. 오랜만에 산책이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같이 걸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함께 걸었어요. 천천히요. 얘기하면서요. 중학교 시절 이야기도 하고요. 지난 40년 이야기도 했어요. 편했어요. 오래된 친구 같았어요. 아니요. 옛 연인 같았어요. 1시간쯤 걸었어요. 벤치에 앉았어요. 대호가 말했어요. 누나, 정말 오랜만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게. 40년 만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누나 변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많이 늙었어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여전히 예뻐요 라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고마워 라고 대답했습니다. 누나, 요즘 혼자 지낸다면서요? 라고 물었습니다. 응. 10년째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많이 외로웠죠 라고 말했습니다. 조금. 있어 라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자주 올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고마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요. 대호랑 자주 만났어요. 일주일에 2~3번요. 산책도 하고요. 카페에서 차도 마셨어요. 편했어요. 대호는 저를 정말 잘 챙겼어요. 집 앞까지 데려다 주기도 했고요. 반찬도 가끔 만들어줬어요. 고마웠어요.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아침 6시요. 평소처럼 공원으로 갔어요. 성준 씨를 만나러요. 벤치에 앉았어요. 성준 씨가 왔어요. 커피를 들고요. 정연 씨, 오늘도 왔네요 라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왔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커피 드세요 라고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라고 받았습니다. 함께 마시면서요. 얘기했어요. 성준 씨가 물었어요. 정연 씨,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네.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 그냥
날씨가 좋아서요 라고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은요. 대호를 만나서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대호랑 공원을 걷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저 멀리 성준 씨가 보였어요. 우리를 봤어요. 다가왔어요. 정연 씨? 라고 불렀습니다. 아, 성준 씨.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성준 씨가 대호를 봤어요. 이분은? 라고 물었습니다. 아, 제 친구예요. 김대호 씨라고 소개했습니다. 대호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김대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박성준입니다. 라고 성준 씨도 인사했습니다. 둘이 서로를 봤어요. 눈빛이 묘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먼저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라고 성준 씨가 말하고 갔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성준 씨가 멀어졌어요. 대호가 물었어요. 누나, 저 사람 누구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 아침 산책에서 만난 친구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친구? 라고 되물었습니다. 응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대호가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성준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정연 씨, 낮에 만난 그분은요. 특별한 사이인가요?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옛 친구예요.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왜요? 한참 후에 답장이 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정연 씨가 좋습니다. 심장이 멎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성준 씨. 제 마음을 받아주실 수 있나요? 머리가 복잡했어요. 제가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잠을 못 잤어요. 다음 날이었어요. 오후였어요. 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누나, 지금 시간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응, 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만날 수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 어디서 만날까? 라고 물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알았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30분 후요. 공원 벤치에서 만났어요. 대호가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누나라고 불렀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뭔데? 라고 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요. 말했어요. 누나. 저는 누나를 놓친 게요. 평생 후회였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대호라고 불렀습니다. 중학교 때요. 누나를 정말 좋아했어요. 하지만 그냥 헤어졌잖아요. 그게 너무 후회됐어요 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듣고 있었어요. 이제라도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누나 옆에 서보고 싶어요 라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대호. 나라고 말하려 했는데요. 대호가 계속 말했어요. 40년을 잊지 못했어요. 결혼하고 살면서도요. 가끔 누나 생각했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대호. 고마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저랑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제 성준 씨한테도 고백받았거든요. 대호. 제가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대호 표정이 굳었어요. 혹시 다른 사람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라고 따졌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 혼란스러워 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고마워 라고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어떡하지? 성준 씨도 좋고, 대호도 좋은데, 둘 다 나를 좋아한다니. 이 나이에 이런 고민을.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성준 씨와 대호요. 둘 다 연락했어요. 하지만 만나지 않았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결심했어요. 둘 다 만나서 얘기해야겠어. 성준 씨한테 전화했어요. 성준 씨, 내일 오전에 만날 수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오전 10시요. 공원 벤치에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대호한테도 전화했어요. 대호야, 내일 오후에 만날 수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오후 3시요. 공원 벤치에서 라고 말했습니다. 알았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이었어요. 오전 10시요. 공원으로 갔어요. 성준 씨가 와 있었어요. 다가갔어요. 정연 씨라고 불렀습니다. 성준 씨라고 대답했습니다.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제가 먼저 말했어요. 성준 씨, 지난번 고백요. 정말 고마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성준 씨가 저를 봤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도 혼란스러워요. 시간이 필요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혹시 다른 분 때문인가요? 라고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성준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라고 사과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헤어졌어요. 오후 3시가 됐어요. 역시 공원으로 갔어요. 대호가 와 있었어요. 누나라고 불렀습니다. 대호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앉았어요. 대호가 먼저 말했어요. 누나, 생각해 봤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응. 근데 아직 결정 못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대호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다른 사람 있죠? 라고 물었습니다. 대호라고 불렀습니다. 아침에 만난 그 사람이죠? 박성준 씨? 라고 따졌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 사람도 누나 좋아하죠? 라고 물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 라고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 누나도 알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대호. 미안해 라고 사과했습니다. 누나. 그 사람이 뭐가 좋은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둘 다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저를 선택하세요. 우리 과거가 있잖아요 라고 간청했습니다. 대호. 과거만으로는 안 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한데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했습니다. 대호가 일어났어요.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라고 말하고 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비가 왔어요. 장을 보러 나갔어요. 우산을 쓰고요. 편의점으로 갔어요. 물건을 사고요. 나왔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인도가 미끄러웠어요. 조심해서 걸었어요. 그런데요. 발이 미끄러졌어요. 넘어졌어요. 왼쪽 발목을 삐었어요. 아파라고 소리쳤습니다. 일어날 수 없었어요. 발목이 너무 아팠거든요. 사람들이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발목을 삐었어요 라고 힘들게 말했습니다. 119 불러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네. 부탁드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누군가 달려왔어요. 정연 씨 라고 소리쳤습니다. 성준 씨였어요. 성준 씨? 라고 되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라고 급하게 물었습니다. 발목을 삐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구급차 올 거예요 라고 위로했습니다. 잠시 후요. 또 누군가 달려왔어요. 누나 라고 소리쳤습니다. 대호였어요. 대호? 라고 되물었습니다. 누나, 괜찮아요? 라고 급하게 물었습니다. 발목을 다쳤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성준 씨와 대호가 마주쳤어요. 둘 다 저를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성준 씨가 말했어요. 제가 정연 씨 옆에 있을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대호가 말했어요. 아니요. 제가 있을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둘이 서로를 봤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저기, 제가 있을게요 라고 성준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더 오래 알았어요 라고 대호가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라고 성준 씨가 따졌습니다. 당연히 상관 있죠 라고 대호가 말했습니다. 둘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말다툼이 심해졌어요. 저는 아픈데요. 둘은 싸우고 있었어요. 그만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둘 다 멈췄어요. 저를 봤어요. 제발. 그만하세요 라고 울먹였습니다. 잠시 후요. 구급차가 왔어요. 병원으로 갔어요. 성준 씨와 대호요. 둘 다 따라왔어요. 응급실에서 치료받았어요. 인대가 늘어났대요. 3주 정도 안정이 필요하대요. 깁스를 했어요. 병실로 옮겼어요. 성준 씨와 대호가요. 밖에 서 있었어요. 둘을 불렀어요. 들어오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들어왔어요. 침대 양쪽에 섰어요. 한참을 침묵했어요. 제가 먼저 말했어요. 두 분, 고마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라고 성준 씨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많이 아프죠? 라고 대호가 물었습니다. 조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계속 말했어요. 두 분 모두요.
정말 고마워요 라고 다시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라고 성준 씨가 말했습니다. 누나를 위해서라면요 라고 대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제 마음을 먼저요. 다독일 시간이 필요해요 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둘 다 저를 봤어요. 이 나이에요. 두 분한테 동시에 고백받은 게요. 솔직히 혼란스러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연 씨라고 성준 씨가 불렀습니다. 누나라고 대호가 불렀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천천히 생각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성준 씨가 먼저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대호도 말했어요. 기다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둘 다 나갔어요. 혼자 남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왜 이렇게 된 거지? 두 분 모두 좋은 사람인데. 어떻게 선택해? 며칠을 입원했어요. 성준 씨와 대호요. 매일 병문안 왔어요. 하지만 같이 오진 않았어요. 번갈아 왔어요. 성준 씨는 아침에 왔어요. 대호는 저녁에 왔어요. 둘 다 저를 잘 챙겼어요. 고마웠어요. 일주일 후요. 퇴원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깁스를 하고 있어서요. 움직이기 힘들었어요. 준수가 와서 도와줬어요. 며칠 있다가 갔어요. 혼자 남았어요. 생각할 시간이 생겼어요. 누구를 선택할까? 성준 씨? 대호? 매일 고민했어요. 성준 씨는 따뜻했어요. 세심했어요. 저를 정말 잘 챙겼어요. 대호는 오래된 정이 있었어요. 첫사랑이었어요. 과거가 있었어요. 둘 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요. 선택해야 했어요. 3주가 지났어요. 깁스를 풀었어요. 발목이 나았어요. 그동안요. 성준 씨와 대호요. 연락을 자제했어요. 문자만 가끔 보냈어요. 잘 지내요? 발목은 괜찮아요? 그런 내용이었어요. 답장은 짧게 했어요. 네. 잘 지내요. 발목도 나아요. 그렇게요. 3개월이 지났어요. 제 마음을 정리했어요. 결정했어요. 성준 씨를 선택하기로요. 왜냐하면요. 성준 씨는 현재를 주었거든요. 매일 아침 커피를요. 따뜻한 말을요. 세심한 배려를요. 대호는 과거를 주었어요. 아름다운 추억을요. 하지만 저는요. 현재가 필요했어요. 지금 옆에서요. 함께 걸어갈 사람이요. 성준 씨한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성준 씨라고 말했습니다. 정연 씨. 오랜만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 내일 아침요. 산책 같이 가실래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정말 입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몇 시에 만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6시요. 공원 벤치에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갈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네. 내일 봐요 라고 말했습니다. 네. 내일 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떨렸어요. 대호한테도 연락해야 했어요.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대호야 라고 말했습니다. 누나.
오랜만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응, 오랜만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발목은 다 나았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응, 다 나았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행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대호야, 나 할 말이 있어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대호야, 미안해 라고 사과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알겠어요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분 선택했죠? 라고 물었습니다. 응, 미안해 라고 다시 사과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대호야, 고마웠어. 정말로 라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고마웠어요. 누나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좋은 친구로 남을 수 있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했어요. 물론이죠. 친구로 남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라고 말했습니다. 행복하세요. 누나라고 말했습니다. 너도 행복해. 대호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미안했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제 마음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6시요. 공원으로 갔어요. 3개월 만이었어요. 성준 씨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커피를 들고요. 다가갔어요. 성준 씨라고 불렀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정연 씨라고 반갑게 말했습니다. 일어났어요. 커피 가져왔어요. 드세요 라고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라고 받았습니다. 앉았어요. 함께 커피를 마셨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성준 씨가 말했어요. 정연 씨, 저를 선택해 주신 건가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성준 씨, 제 옆에 있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성준 씨가 미소 지었어요. 그 짧은 침묵 속의 미소를요. 저는 잊을 수 없어요. 고맙습니다. 정연 씨라고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고마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이번 스토리의 엔딩은 지금은 6개월이 지났어요. 성준 씨랑 매일 만나요. 아침 6시요. 공원 벤치에서요. 함께 커피를 마시고요. 산책을 해요.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대호는 좋은 친구로 남았어요. 가끔 문자를 보내요. 누나, 잘 지내요? 응, 잘 지내. 너는? 저도 잘 지내요. 그렇게 연락해요. 준수가 놀랐어요. 엄마, 연애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응, 조금 라고 대답했습니다. 대박이에요. 엄마, 축하해요 라고 기뻐했습니다. 고마워 라고 대답했습니다. 소영이도 축하해줬어요. 어머님, 행복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고마워. 소영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손주 민준이도 물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응, 할머니 친구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친구 라고 되물었습니다. 응, 친구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준이가 웃었어요. 귀여웠어요. 생각해보면요.
참 신기해요. 68살에요.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줄이요. 두 남자가요. 저를 좋아했어요. 동시에요. 성준 씨와 대호요. 둘 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선택해야 했어요. 성준 씨를 선택했어요. 왜냐하면요. 성준 씨는 현재를 주었거든요. 매일 아침 커피를요. 따뜻한 말을요. 세심한 배려를요. 대호는 과거를 주었어요. 아름다운 추억을요. 첫사랑의 기억을요. 하지만 저는요. 현재가 필요했어요. 지금 옆에서요. 함께 걸어갈 사람이요. 그게 성준 씨였어요. 대호한테는 미안하지만요. 제 선택이었어요. 세상은 말해요. 나이에 맞게 행동하라고요. 이런 감정은요. 젊은 사람들만 느끼는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요. 설레는 마음은요. 나이와 상관없다는 것을요. 지금 제 곁에는요. 따뜻한 사람 성준 씨가 있어요. 그리고 대호는요. 좋은 친구로 남았어요. 제 인생 후반에요. 가장 뜻밖의 시기에요. 가장 진심 어린 사랑이 찾아왔어요. 여러분도요.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사랑은요. 언제든 찾아와요. 68살에도요. 70살에도요. 마음이 열리면요. 사랑은 들어와요. 저희처럼요. 지금까지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